안녕하세요. 오랜만에 PPL을 입게 된 와우! 오타입니다. 오늘은 제가 세컨 비자 취득을 위해서 갔던 가이라의 토마토 농장에 대한 정보와 썰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세컨 비자가 무엇이냐면은 호주 5호를 올 때 그거를 보통 퍼스트라고 부르거든요. 그 퍼스트 1년 기간 동안 총 88일을 호주의 농장, 공장, 그런 다음에 외지에 있는 호스피탈리티 잡을 하게 되면은 그 페이슬립을 모아서 신청을 하면은 또 1년을 살 수 있는 비자를 주는 그런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농공장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가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이민성이나 그런 호주 정부에서 나온 포스트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그거에 맞는 지역을 찾아서 거기서 이런 일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농장 일을 선택했던 이유는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세컨 비자를 사용할 때 지금 당장 지금 퍼스트에서 이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페이슬립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가서 몇 년 뒤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은 가능한데 그때 세컨 비자를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농장을 가게 됐습니다. 왜냐면 이게 정책이 자주 바뀌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래 이 호스피탈리티, 그러니까 서비스직 업종도 코로나 이전에는 없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그러면 너네 그 서빙하고 그런 데서 일을 해도 세컨 비자 줄게 해가지고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제가 이 세컨 비자를 얻고 싶은 몇 년 뒤에는 호스피탈리티 잡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제 성향을 생각했을 때 그런 밀폐된 장소에서 그런 소음을 들으면서 반복적인 업무를 한다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못 버틸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공장은 별로 안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장단점이 확실한 게 농장은 아무래도 시프트가 불안정하고 공장은 되게 시프트가 안정적이라는 그런 엄청난 밸런스 게임이 있죠. 그래서 구직 과정은 사실 저는 좀 운이 좋았던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제가 출국하기 전부터 네이버 워홀 카페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어떤 분이 블루베리 농장에서 일을 할 때 같이 움직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동행을 구하는 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미 거기서 일을 하고 계셨었고 저는 입국하기 전부터 그분이랑 연락을 하면서 지냈었죠. 이제 그러다가 제가 5월 중순에 호주에 들어왔는데 7월 초에 이동을 하시게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계속 불안정했지만 이제 그러다가 홈페이지에 일단은 지원을 했고요. 왜냐면 레주메를 내야 하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일하시던 분이 코스타에다가 메일을 써주셨어요. 내 친구 여기서 일하고 싶어 하는데 뽑아달라. 뽑아줘라. 그래서 인덕션을 받게 됐고 저는 면접 없이 그 토마토 피커로서 가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그 유튜버 TV조씨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그 가이라에 있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이동할 때도 좀 문제였던 게 제가 차가 없다 보니까 되게 한정적이었거든요. 그 가이라 아미데일로 갈 수 있는 그게. 근데 제가 브리즈번에 있다 보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뭐 기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비행기를 탔어야 되는데 비행기가 엄청 작았어요. 그리고 비쌌어요. 편도 20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호주 올 때 35만 원 주고 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미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비싼 돈은 아닌데 그때 저에게는 되게 크게 느껴졌어요. 왜냐면 거기 가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무슨 일이 날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간 거거든요. 그냥 짐 들고 그분들이 마중 나와 주시기를 빌면서 나와 주시기로 했는데 혹시 모르잖아. 그래서 그때 탔던 비행기가 이렇게 작은 비행기였습니다. 와우. 근데 그 비행기를 탔는데 진짜 저 말고 아시안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들 할머니, 할아버지 시골에 보러 가는 것 같은 그런 가족분들만 있고. 그래서 엄청 긴장을 했죠.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잘 도착을 해가지고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토마토 농장에는 크게 3가지 포지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피커, 그러니까 토마토 따는 사람. 두 번째는 크롭팀, 그런 따는 거 제외하고 여러 가지 그 토마토 농장에서 작물 관리하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 그다음에 세 번째로 패커, 그러니까 이거는
공장이죠. 그 수확된 토마토를 포장하는 거. 제가 크롭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약간 밑에 치워야 되는 가지들 그런 거 치우고 토마토가 이렇게 위에 고정되어 있어요, 높게. 근데 저희가 그걸 아래에서 이렇게 따잖아요? 그럼 이제 또 다음 토마토를 따기 위해서 그걸 좀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내려주고 그 다음에 거기가 유리 온실이다 보니까 뭐 바람 같은 걸 불어줘야 되나 봐요. 그래서 그 기계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안에다가 바람을 쐬어주거나 그 다음에 폴리네이팅, 그러니까 꽃가루 수분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그 긴 뭔가 사다리 차 같은 거를 이렇게 타가지고 그 진동하는 걸 두두두두두 하면서 그 위에 꽃을 치고 지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되게 다양한 업무가 크롭팀에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여기는 보통 인도네시아 분들 아니면은 그 뉴질랜드 주위나 호주 주위에 있는 섬나라에서 오신 분들만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패커는 말 그대로 포장 업무인데 생각보다 인원이 많지 않았어요. 그 공장 안에. 그러니까 그 공장에서는 제가 5번부터 8번이 있는 구역에서 일을 했거든요. 글래스하우스가 엄청 크게. 근데 이제 그 부분, 거기서 나오는 토마토들을 거기서 담당을 하고 생각보다 춥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그냥 도와주러, 용병 느낌으로 거기 갔던 건데 머리에 망도 쓰고 장갑도 끼고 노란색 작업복을 입긴 했는데 그 위에 패딩 입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뭐 노란색 입고 하겠지만 저희는 한 번씩 도와주러 온 거라서 패딩 입어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중간에 벗었었어요. 업무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근데 저는 정신 나가는 줄 알았어요. 네. 대표적인 업무가,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본 업무가 솔팅이랑 패킹인데요. 패킹은 말 그대로 그냥 포장지에 거 담아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거고, 솔팅은 이렇게 그 돌아가는 레일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서 거기서 그 안 좋은 상품성이 떨어진 토마토를 골라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몇 시간 동안 해야 돼. 하면서. 저는 진짜 와 못하겠다 싶었죠. 근데 몸은 훨씬 그 농장보다 편하긴 했어요. 그건 진짜 인정. 메인인 피커, 제가 했던 걸로 넘어가자면은 이렇게 농장에 들어가면은 긴 로우가 쭉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스켓 안에다가 토마토를 따서 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긴 로우가 있거든요.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로우에 혼자 한 명씩 들어가가지고 토마토를 따고 이 트롤리에다가 토마토를 담은 다음에 저 트레이에다가 토마토를 담은 다음에 그 트롤리를 이제 제가 밀면서 그 안으로 나가고 또 이제 반대편으로 또 돌아오면서 토마토를 따는 거죠. 그리고 나와서 자기 정보랑 그런 걸 스캔을 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리핑인데요. 리핑은 말 그대로 가지치기입니다.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은 이 물줄기를 기준으로, 이 물 호스를 기준으로 위에 몇 번째까지 잘라라 라고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이 나이프를 사용해서 이렇게 똑똑똑똑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모아가지고, 나뭇잎을 모아가지고 바닥에다가 버려줘요.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아래다가 이렇게 떨궈줍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매번 좀 기준이 달라요. 어떨 땐 5개 자르라 그러고 어떨 때는 뭐 6개 자르라 그러고. 근데 기준 시간은 똑같거든요. 그게 좀 힘듭니다. 그리고 이 피킹에서 리핑 할 때 매일매일 성적표가 나와요. 그래서 슈퍼바이저가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팍팍 들고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일 잘한 사람부터 제일 못한 사람이 이렇게 쭉 있는 건데 제가 꼴찌였답니다. 항상. 근데 그래도 그 걔네가 최소 기준을 맞춰줘요. 이거는 해야 된다. 이걸 넘어야 한다를 이렇게 주는데 그거는 넘었었어요. 물론 나중에 가서는 그것도 이제 못 넘긴 했는데 그래서 저도 그걸 맞춰가지고 보너스를 몇 번 받았습니다. 그 다른 영상을 보면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봤던 영상을 보면은 약간 팀전으로 해가지고 보너스를 받으시던데 저희는 무조건 1인당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개인의 퍼포먼스에 따라서 보너스를 받는 형식이었어요. 그 기준을 넘으면 보너스를 주는데 무조건 보너스를 줘요. 근데 이것도 절대평가여가지고 딱히 경쟁도 없고 견제도 없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돈이죠. 일단 표면상으로는 주 4일제인데 제가 갔던 시즌이 되게 비수기였는데 그래서 제가 오기 직전까지는 주 5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간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는 바로 4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월, 화, 목, 금 이렇게 일을 했고, 그래도 풀타임인 사람들은 주 5일 출근을 하던데 풀타임은 보통 워홀로는 없어요. 거의 그냥 못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갔던 시즌이 제가 7월 초부터 9월 셋째 주까지 일을 했는데 이때가 정말 역대급 비시즌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인분들도 이렇게 추웠던 적이 없었다 할 정도고, 호주에서 제가 엄청난 양의 눈을 봤답니다. 폭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시작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시프트가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저는 이제 세컨 비자를 제가 생각한 일정 안에 못 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농장은 변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글래스 하우스 안에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날씨가 너무 추워서 토마토가 잘 자라지 않으니까 제일 느리고 캐주얼이고 한 저부터 이제 그게 시프트가 잘리게 됐던 거죠. 근데 그래도 다시 나중에는 회복이 되긴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그 지나가는 시간은 누가 돌려줄 거야? 그리고 시급 같은 경우에는 여긴 무조건 아월리예요. 시급제예요. 그리고 잘하면 보너스를 주는 거고. 그래서 캐주얼 로딩 해가지고 30.8불이 1시간당 최저 시급이었습니다. 괜찮죠? 근데 일하다 보면 이것도 부족하게 느껴지긴 해요. 그리고 꼭 같은 농장, 그러니까 꼭 그 같은 토마토 농장이 아니더라도 같은 코스타 계열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토마토 피킹을 하다가 저기 있는 귤 패킹을 하러 갔어. 코스타야, 근데 그러면 3개월이 지나면은 시급을 1불 올려줍니다. 그럼 제 시급은 31.8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6개월 차가 되면은 또 오른대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평균 한 새우 800불 정도를 받다가 그 유례 없던 날씨로 인해서 주 2일 출근을 하면서 엄청 뚝 떨어졌다가 또 이제 그 뒤에는 다시 주 1000불도 찍어보고 평균적으로 900불 이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감은 힘들긴 했지만 너무 재밌었다.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일해본 적도 없고, 왜냐면 출근 시간이 오전 6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월화는 4시 50분, 오후 4시 50분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엔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일을 하니까. 그리고 육체노동도 해본 적도 없었고. 그래서 이런 경험 자체가 되게 소중했고, 가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제가 이상하게 농장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로망 이뤘습니다. 후후. 막 같이 끝나고 놀고 바비큐 파티 하고 시골도 즐기고 뭐 그런 로망이 있었는데 그런 거 다 해봤고, 그냥 1차 산업에 종사해보면서 그러니까 제 직업이 농부였다는 거잖아요. 내가 농부? 그래서 그 전에 상상도 해본 적이 없고 영원히 할 일이 없다, 할 그런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해봤고, 그리고 그 긴 줄에 들어가서 혼자 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되게 생각도 많이 해보고, 내가 이렇게까지 머리를 안 쓰면서 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일을 할 수 있다니, 근데 그러면서 이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다니 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그러니까 난 정말 이 몸뚱아리 하나밖에 가진 게 없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주네? 싶었죠. 그래서 비시즌에 갔기 때문에 시프트도 많이 못 받아서 결국엔 세컨 비자 취득에는 실패라기보다는 보류 상태가 됐습니다. 왜냐면 제가 거기 있었으면 딸 수 있었을 건데, 저는 애초부터 여기 간 목적은 경험이랑 비자 약간 반반이었기 때문에 4개월 이상 이곳에 머물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먼저 떠나게 되었고, 그래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농장일 하는 거 추천합니다. 근데 좀 대기업이어야 되고 무조건 아월리로 가세요. 시급제로 가세요. 만약에 제가 능력제 팜으로 갔다? 그럼 전 아마 빚을 지고 나왔을 겁니다. 또르륵. 아, 그리고 비시즌에 간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름? 죽음이에요, 죽음. 너무 더워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자면은 토마토 농장에서 일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근데 너무 힘들었다. 근데 친구도 많이 사귀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영어에 대해서 말하는 걸 깜빡했는데요. 영어는 그렇게 잘하진 않아도 기본적인 영어는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면
슈퍼바이저가 일을 알려줄 때 영어로 알려주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시를 내릴 때도 당연히 영어로 알려줄 거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할 때도 영어가 필요하니까 기본적인 건 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래도 못해도 할 수 있다. 실제로 슈퍼바이저도 그렇고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호주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호주 토박이가 아니라 이민자거나 외국인 노동자인 거죠. 제가 여기서 일하면서 본 유일한 호주 사람은 리셉션에 계셨던 분이랑 패킹에 있던 슈퍼바이저 한 2분 정도밖에 못 봤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